이번 시간은 성공적인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인데요. 생각 정리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 정리의 기술은 확산과 수렴 원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까, 여기에 대한 생각 정리의 기술, 그리고 매스의 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확산과 수렴 원리인데요. 이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수렴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기법이 요구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레인스토밍. 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을 끄집어내는 건데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기법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이 이제 발전이 된 건데, 이 발명 기법이 있습니다. 이 발명 기법은 뭐냐면, 예전에 그 알트슐러라는 러시아 과학자가 특허를 분석해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도출한 내용들이 이 트리즈라는 어떤 특허 발명 기법인데요. 특허의 그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특허 2만 개를 그 당시에 이렇게 추출해서 그것의 그 특허의 그 발명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화시킨 것이 트리즈라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트리즈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의 관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트리즈 기법을 보면 생각의 방법을 40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또 다른 기법으로 스캠퍼,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계별로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확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확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이제 골라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아이디어 수렴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그 다음에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결론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 트레이드 오프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 오프 기능은 이 수평축은 효율이라는 관점이고요. 수평의 반대인 수직축은 어떻게 보면 효과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효율과 효과가 가장 좋은 최우측 상단을 우리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전개가 되고 다양한 솔루션이 나왔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 트레이드 오프 이렇게 평면상에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율과 효과라는 것을 관점에서 이렇게 가장 최우측에 있는 것을 점수화해서 그걸 선택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수렴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정성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감각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경험적 감각에 의해서 선택하는 휴리스틱 방법도 있고,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매트릭스를 통해서 최우측 상단을 선택하는 이런 정량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확산을 시키는 단계와 수렴하는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의 결론을 도출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닫기, 이 과정에 있어서 진행자를 우리는 facilitator라고 합니다. 즉 생각을 많이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아주 자유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분을 우리는 facilit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facilitator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 특히 이런 회의 참석자 중에 누구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칙을 정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의견을 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진행자로서 의견을 내면 다른 분들이 거기에 의견을 내는데 분위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눈치로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본인은 단순히 진행자로서 의견을 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의견을 누구든지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고 칭찬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이디어 발산 단계에서는 그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절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누구든 그냥 내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성립이 되었을 때 아이디어는 이렇게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렴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휴리스틱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나 이런 정성적이지 않은 정량적인 어떤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권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서 휴리스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과 정량적인 어떤 페이오프 매트릭스와 같은 형태의 그 결과를 둘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며 검증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확산이 되면 수렴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정리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바바라 민트의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그냥 고전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바라 민트는 본인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 업무보다는 내부 직원들의 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그 경험적인 직관을 가지고 이런 책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보면 피라미드 형태의 그 논리 전개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 피라미드에 있어서 하부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을 정리해서 최종 주제까지 가는 것이 상부의 피라미드 머리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자나 청중은 여러 개의 문장을 읽더라도 한 번에 하나의 개념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 개의 생각을 한꺼번에 제시하면 논리적으로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생각을 그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렇게 아이디에이션에서 나온 각각의 개념들을 어떻게 하죠? 솔팅을 하고 또 그 부류로 이렇게 솔팅된 내용의 상위 컨셉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생각들을 관련성을 말해주지 않고 한 번에 전달을 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걸 선택적 지각의 원리라고 하는데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 컨셉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지각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컨셉을 먼저 이런 정리한 단계가 이 피라미드의 중간 단계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을 주제와 관련된 메시지들 사이에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쉽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리가 된다는 건데요. 자, 이 바바라 민트의 논리의 기술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 먼저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이 하부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전달하는 어떤
사업계획서 형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보고서 형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중요한 기획서, 마케팅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게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많은 하부의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그것을 솔팅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제를 하나로 단일화시킬 때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게 이 바베르민트의 논리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니까 예전에도 철학자가 이미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인데요. 데카르트는 1596년도에서 1650년도의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소설을 보니까 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확실하게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 외에는 속담과 편견을 신중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도 참된 것을 받아들이지 말 것. 이게 결국은 브레인스토밍의 아이디에이션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할 어려움을 각각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라. 이게 뭐냐면 이 아이디어가 중복도 되거든요. 중복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듈화 시킨다. 작게 이렇게 부분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 바베르민트의 논리의 기술에서는 하부 단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단순하고 알기 쉬운 대상으로 출발하여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조금씩 가장 복잡한 것으로 인식에 이를 것.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솔팅과 레이어링을 통해서 이 피라미드의 중간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열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검사를 어디서나 행할 것.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솔팅과 레이어링을 하면 단일 컨셉이 상위에 나오고요. 그 컨셉이 사실은 말하려는 어떤 주제이자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이 하부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뭔가를 말할 것이 이제 상부에서 하나의 그 공식으로 프레임으로 나오는 거죠. 그 공식을 가지고 다시 하부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중에 프레임에서 빠진 부분이 보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채워넣는 게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이 바베르민트의 논리의 기술이나 이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에서 하는 내용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메세의 기법이라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바베르민트의 논리의 기술과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대적인 기법으로 말하면 MEC, MEC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의 약자인데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하는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모여 있을 때는 완전히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겹치지 않으면서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이렇게 아주 산만하게 흩어져 있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된 아이디어로 도출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법들을 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글을 쓴다 아니면은 보고서를 쓸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막합니다. 저 자신도 이 과정을 이렇게 기획을 할 때는 처음에 내가 뭔가를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주제를 만들고 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내면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끄집어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블로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타임테이블, 즉 그냥 워드가 있으면 시간 순서대로 그냥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이핑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1차원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세로축에 대해서 쭉 나오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타임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결국은 첫 단계인 아이디에이션 단계고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제별로 솔팅을 하는 거는 제 같은 경우에는 워드를 하나 더 띄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카피 앤 페스트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이죠. 그걸 저는 구조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웹로그, 블로그가 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주제별로 안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자나 아닌 접속자는, 외부의 접속자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굉장히 시인성이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타임테이블에 있는 거를, 웹로그에 있는 거를 어떤 주제로 여행, 사진, 자기 취미, 학습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솔팅을 해서 이렇게 놓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거죠. 그걸 우리는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아놨더니 학습과 여행과 사진과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레벨이 맞습니까? 어떤 거는 학습의 밑으로 내려가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미션과 사진은 레벨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 로드맵을 위에 놓고 그 밑에 학습을 놓고 그 밑에 사진이라는 도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는 3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레이어를 통해서 상위 주제를 도출하는 거죠. 이렇게 상위를 도출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상위가 하위를 보니까 이 프레임이 제공이 되고 그 주제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명확해지니 이제 밑에 빠진 게 보이는 거죠. 그것을 채워 넣는 단계가 최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무엇을 하든 이러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막연할 때는 처음에는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시간에 대한 1차원적으로 이렇게 글자를 적고요. 그것을 솔팅과 레이어링을 통해서 상위의 주제를 도출했을 때 이게 진정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보고서를 쓰거나 문화 콘텐츠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크리에이팅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강력한 생각의 툴을 가지고 있다면 뭐든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첫 단계가 아이디어 확산 단계인데 이때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타임테이블에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1, 2, A, 2, 2 이런 식으로 하여튼 생각이 막 뒤죽박죽이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토해내는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토해낸 이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종류별로 한번 묶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보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많고 어떤 건 좀 이렇게 덤성덤성하게 이렇게 묶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상위 주제를 한번 도출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A11, A12, A13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하나의 그 공통성이 있는데 그 공통된 솔팅된 그 이유를 A1으로 이렇게 도출을 하고요. 다른 것도 이렇게 도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A1의 주제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A1의 주제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서 보면 무엇이 빠졌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프레임에 맞는 아이디어 채워 넣기 단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 넣기 단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겹치지 않으면서도 빠짐없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세 기법이라든지 바바레민트의 논리의 기술, 그리고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이 공통점은 모든 것이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그 생각의 정리에도 접근 방법이 있고, 그러한 접근 방법이 또 이런 한 4단계로 이렇게 되고요. 그 4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단계와 또 이 확산하는 단계에서 4단계를 거치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빠지지 않고, 그럼 겹치지 않게 매치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페이오프 매트릭스나 아니면 휴리스틱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요. 이렇게 찾아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책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계획서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보고서의 주제가 되고, 그리고 그 레이어와 솔팅된 것들이 그 사업계획서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마케팅 기획서가 될 수도 있고 사업계획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크기를 성장하게 하려면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번 정리정돈이 안 되어서 정리해야지 말을 반복하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소 사소한 거라도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아주 작지만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생각의 크기는 조금씩 자랍니다. 생각의 크기가 커지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워라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크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라 책에서 언급한 생각 정리 습관을 들이는 5가지 실행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을 기록하라. 생각을 생각만으로 끝내지 말고 텍스트로 작성합니다. 이때 생각을 기록할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생각을 연결하라. 작성한 생각을 모두 연결해야 합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연결은 아날로그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도구인 워크플로우의 경우 키워드와 태그 등으로 비슷한 생각들을 연결할 수 있으며 연결을 통한 새로운 주제의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연결되어 볼 수 있기에 새로운 일을 만들고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생각을 정리하라. 생각을 한 곳에 수집합니다. 흩어져 있는 생각을 한 곳에 수집하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가치를 생산됩니다. 이때 모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분류합니다. 목차나 키워드를 사용해 분류하다 보면 특정 주제로 취합되거나 쌓인 정보를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생각을 활용하라. 쌓인 정보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모은 생각들을 프로젝트, 기획, 책쓰기 등으로 재가공할 수 있습니다. 계속 확장해서 사용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을 늘리면 생각도 커지고 가치도 커집니다. 활용을 하지 않으면 기록을 멈추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방법을 찾아 좋은 경험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더 큰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각을 반복하라. 생각과 기록을 반복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을 반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기록하고 기록한 것들을 검색과 키워드로 꾸준하게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을 찾아 사용하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단지 기록하는 것만으로 생각 정리 습관을 갖지는 않습니다. 기록에서 활용까지 반복해야 하기에 생각 정리 습관을 들이는 5가지 실행 원칙을 적용하길 바랍니다. 실행 후 얻은 2가지 경험을 소개합니다. 첫째, 쌓인 아이디어는 돈이 되는 결과물로 만듭니다. 아이디어가 주제별로 분류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신규 비즈니스와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면서
매출로도 확대합니다. 둘, 생각의 크기가 커지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자료 조사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끝으로 생각이 주는 힘은 무척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일과 삶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일로는 기획이 필요한 책 쓰기와 강의 기획에 적용하고 있으며 삶에서 어려운 사항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생각정리 실천을 하길 바랍니다. 홍수장입니다. 감사합니다.